안녕하세요. 환경화학 임동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교재 6장 물오염 물질과 물오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수업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우리 수질 오염 지표들을 다양하게 알아볼 것인데 그 중에서 pH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pH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6장에서 배울 수질 오염 지표들은 화학적 지표와 그리고 물리적 지표, 생화학적 지표 등이 있습니다. 화학적 지표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pH, DO, BOD, COD, 또 TOC, TOD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 또 물리적 지표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탁도, 색도, 온도, 그리고 요거는 이제 SS는 부유물질입니다. 생물학적 지표로서는 이런 병원균, 또 그리고 이런 대장균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pH라는 것은 수소 이온의 치수인데 pH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 마이너스 로그죠. 마이너스 로그에서 수소 이온의 활동도죠. 그래서 활동도라는 것은 H 플러스 수소 이온의 액티비티를 나타내고, 액티비티가 용액에서는 우리가 몰 농도로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pH의 중요성은 수질에서 산이라든지 또는 알칼리의 강도를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pH가 너무 높거나 또한 또 pH가 너무 낮게 되면 생물학적 회수 처리에서 미생물들이 제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pH는 중요한 인자로서 작용을 합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물의 화학적 지표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pH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pH를 자세하게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케이스를 세 가지를 케이스를 나누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케이스가 대부분의 거의 모든 pH 문제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어떤 물질이 있을 때 화학 물질이 물속에 용해되면 100% 완전 해리되는 용액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용액입니까? 강산과 강염기죠. 100% 완전히 해리되었을 때는 계산이 굉장히 수월합니다. 자, 그리고 약산과 약염기. 자, 이거는 우리가 물리화학 시간에도 하고, 그리고 환경화학 시간에도 우리가 2장에서 많이 했던 내용들입니다. 약산과 약염기. 약산과 약염기는 왜 약산, 약염기입니까? 산인데 그 산에 있는 H 플러스, 즉 수소 이온이 굉장히 적은 양이 본체에서 떨어져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약산, 산의 강도가 약하고 또 염기의 강도가 약한 그런 용액을 우리가 약산, 약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일부 해리죠. 세 번째 pH 계산은 액성 혼합이 있습니다. 액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산성 용액 그리고 염기성 용액 두 다른 액성이 존재하죠. 그때 산이면 산, 염기면 염기 같은 액성일 때 그때 혼합되었을 때 pH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산과 염기 다른 액성이 혼합되었을 때, 그리고 또 중화 반응 또는 중화 적정이라고 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문제 풀이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케이스는 물속에서 어떤 물질, 화학 물질이 100% 완전 해리될 때, 다른 말로 강산과 강염기죠. 예를 들어서 수산화 칼슘 CaOH2가 200mg/L가 물속에 녹아져 있을 때, 수산화 칼슘 같은 경우는 물속에서 완전 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200mg/L가 몰 농도로서 얼마인지를 우리가 먼저 환산을 해야 되죠. 자, mg/L의 수산화 칼슘은 보는 것처럼 단위 환산을 먼저 1차적으로 하고, 자, 1몰의 수산화 칼슘은 분자량이 74g이죠. 칼슘은 40, 그리고 O는 16, 그리고 H는 1. 그렇게 되면 17 곱하기 2는 34 맞죠? 40이니까 74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몰 농도로 환산을 하죠. 자, 모든 우리가 농도 계산을 할 때는, pH 계산을 할 때는 수소 이온의 몰 농도를 계산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그램 단위가 있으면 몰 농도로 1차적으로 환산을 해야 됩니다. 자, 100% 헬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수산화 칼슘이 1몰이 높게 되면 1몰의 칼슘과 또 2몰의 OH가 물속에서 해리가 되겠죠.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OH의 몰 농도라는 것은 이게 1몰일 때 OH는 2몰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CaOH2 농도의 2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OH 농도는 우리 앞서 계산했던 농도의 2배죠. 자, 그러면 POH라는 것은 pH랑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로그의 수산화기 OH 마이너스 이온의 몰 농도를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되면 2.3이 됩니다. 자, pH와 POH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pH랑 POH를 더하면 물이 25도씨일 때 우리가 14죠. 그렇기 때문에 pH는 14에서 POH를 빼면 이렇게 11.7로 간단하게 나올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쉽죠. 다음 문제는 보시면 약산과 약염기입니다. 약산, 약염기 문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다루었고 또 2장에서도 평형상수에 대해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풀었습니다. 한 번 더 복습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산화 암모늄 NH4OH가 물속에 이만큼이 존재를 하고 이때 약 5%가 해리된다고 했을 때 이때의 pH는 얼마인가? 자, 모든 pH 문제는 미리그램을 몰 농도로 1차적으로 환산을 해야 됩니다. 자, 몰 농도 140mg/L의 수산화 암모늄은 단위 환산하고, 자, 1몰은 요 계산을 쭉 하면 분자량이 35가 되겠죠. 자, N은 14죠. 그리고 H는 1이니까 4, 28이죠. 그게 28에다가 17을 더하면 35죠. 이렇게 하면 0.004몰이 나옵니다. 우리가 약산과 약염기 이런 물질들은 물속에서 완전하게 해리가 되지 않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이런 절차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반응량을 계산을 합니다. 자, 반응량이라는 것은 100% 중에서 전부 다가 아니라 일부가 물속에 해리되어서 나오는 양을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0.004몰에서 여기 5%가 해리된다고 했기 때문에 5%, 즉 0.05가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자, 반응을 한다는 것은 수산화 암모늄의 개념에서는 어떤 개념입니까? 마이너스 해리되어져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개념이 되겠죠. 그에 반해서 물속에 해리되는 이온들은 암모늄 이온과 OH 마이너스 이온이 1몰일 때 이런 관계를 가지겠죠. 자, 여기서는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이 반응량이 플러스 양이죠. 자, 그래서 이만큼이 해리되어 나오면 물속에 이만큼의 양과 또 OH기의 이만큼의 양이 생성된다. 우리가 약산과 약염기 일때는 평형상수를 쓰죠. 그래서 평형 상태일 때를 기준으로 그때의 농도, 즉 이 농도, 그리고 이 농도, 이 농도 세 개의 농도로서 우리가 평형상수를 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평형상수를 쓸 이유가 없죠. 왜? 요 5%라고 딱 주어졌기 때문에 평형상수를 쓰지 않아도 우리 OH 농도의 OH- 이온의 농도를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OH 마이너스 이온의 농도죠. 그렇기 때문에 pOH는 로그 스케일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고 또 pH는 이렇게 10.3이 나옵니다. 자, 쉽죠? 두 번째 문제도 수업 시간에 몇 번 했던 문제입니다. 자, 한 번 더 복습 차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세트산이 300mg이 용해될 때 이때의 pH는 얼마인가? 자, 미리그램 단위로 나와 있으니까 이 미리그램 단위를 우리가 몰 단위로 바꾸죠. 자, 이렇게 하면 0.005 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약산 그리고 약염기 문제에서는 식을 꼭 이렇게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즉 반응식을 먼저 적고 반응식이 있죠. 자, 반응량이라는 것은 우리 앞서 했던 문제에서는 5%가 용해되어져 나온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반응량이 얼마인지를 모릅니다. 즉 얼마인지를 모르지만 100%에서 일부만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 양을 X라고 하고
이 반응이란 말은 요 반응물에서는 마이너스의 의미가 되고 요 생성물에서는 요 플러스의 의미가 되겠죠. 자, 그리고 반응 후에는 반응 후라는 말이 평형에 도달한 상태죠. 자, 반응 후 평형 상태라는 것은 최초 양에서 그리고 이만큼이 빠져나갔으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평형에 도달했을 때는 이만큼의 양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아세트산 이온은 이만큼, 그리고 H 플러스는 이만큼. 자, 이 세 가지의 농도를 가지고 우리가 평형상수에 활용을 해야 되죠. 평형상수는 반응물이 분모 그리고 생성물이 분자에 각각 이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Ka 값은 항상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이 이 값이 나와 있으면 요 CH3CO 마이너스 아테스탄 이온은 X고 또 H 플러스도 X죠. 네, 그렇기 때문에 X 제곱으로 표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이 나오면 이런 식을 가지고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쭉 나열해서 2차 방정식을 풉니다. 자, 2차 방정식 풀 수 있는 요 근의 공식 있죠. 잘 아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2차 방정식을 풀어서 x1, 그 x2 외에 두 개의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 두 개의 값을 이제 어떤 값을 택할지는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x가 뭡니까? 수소 이온의 농도죠. 그러면 로그 값을 취해주면 3.54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것처럼 이렇게 2차 방정식을 풀 수도 있지만 이런 식이 있으면 식에서 플러스라든지 마이너스가 있으면 그 항을 우리가 간단하게 가정을 수립하고 그 가정에 맞추어서 문제를 간략하게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게 뭡니까? 보시는 것처럼 앞서 계산식에서 여기에서 이런 대부분 마이너스죠. 마이너스가 왜? 용해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가 있는 값을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가정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뭡니까? x라는 것은 원래 가지고 있던 100%에서 굉장히 작은 양의 일부만 떨어져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최초 양보다 떨어져 나오는 양이 굉장히 작습니다. 약산의 특징이죠. 약상이라든지 약염기의 특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가정을 하면 요 0.005 마이너스 x를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없앨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x 제곱은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계산을 하면 값이 3.52가 나옵니다. 자, x 값이 이렇게 나오면 반드시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요 x 값이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가정했던 내용과 일치하는지 봐야 되죠. 자,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은 0.005보다 굉장히 작다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작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대략 최소 한 100배 정도 또는 수십 배 정도 이상 차이 나는 그 정도면 충분히 상당히 많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계산했던 내용을 보면 3.54죠. 그리고 이렇게 가정을 통해서 간략하게 한다 하더라도 pH 값이 물론 약간 차이는 나지만 굉장히 근사치로서 값이 얻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